안녕하세요. 순살 국어입니다. 오늘 9월 모의고사 푸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국어 공통 영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굳이 독서 문학을 나눠서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또 몸으로 느끼셨겠지만 매우 쉬웠습니다. 학생에 따라서 아니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맞지 않나요? 이 부분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6월 모의평가나 작년 수능에 비하면 다들 매우 쉽다고 느꼈을 거고 최근에 학력평가나 6월 모의평가에서 쳤던 점수보다는 무조건 점수가 높게 뜰 겁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난이도 차이가 심하게 납니다. 만약에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의 원점수가 똑같다면 등급이 매우 많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1등급 컷이 완전히 공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1등급 컷이 낮아봤자 94점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94에서 93 정도로 잡힐 것 같아요. 이거는 언어와 매체 기준이에요. 화작은 1, 2점 정도 더 높을 것 같습니다. 1컷이. 이거보다 더 내려가지는 않을 난이도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부 영역으로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독서에서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17문항으로 늘어나면서 1번에서 3번에 기존에 없던 유형을 독서론으로 출제를 했었는데 이것도 여전히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되어서 여러분이 어려움 없이 풀어내셨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역시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지문을 꼽으면 절대 다수의 학생분들께서 인문 지문으로 꼽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문 지문에서 독해 연습을 여러분들이 기출 분석을 해보시면서 다시 해보시기를 권장을 하고, 근데 저번 시험에서는 인과 이론을 인문 지문으로 어렵게 냈었잖아요. 그 지문이랑 다른 점이 어떤 게 있냐면 그 지문에 있는 문제에 달린 선택지들보다 이번 시험에 있는 선택지들이 훨씬 쉽습니다. 이번 시험이 압도적으로 쉬워요. 제가 0%, 50%, 100% 이렇게 선택지가 3개로 나눠진다고, 이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선택지의 판단 속도가 달라진다고 며칠 전에 영상을 올렸었죠. 이번 시험에는 0%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냥 없습니다. 그래서 1등급 컷이 높아진 거예요. 다 50% 아니면 100%인데 이 50%도 되게 판단하기 쉬운 애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9월 모의평가에서 다시 복귀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실 때 독서에서 어느 영역에 중점을 둬야 되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과감하게 인문 지문의 지문 분석 위주로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틀린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분석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인문 지문의 지문 분석입니다. 문제 분석할 만한 게 많이는 없어요. 그렇고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특이점인데 기술 지문이 이상합니다. 이런 기술 지문을 낸 적이 없어요, 평가원이. 이번에 메타버스를 주제로 기술 지문을 출제를 했는데 계속 이제 나온 게 메타버스가 1문단에 있고 2문단에 이런 구성 장치들이 있어. 3문단에 이런 구성 장치들이 있어. 장치를 나열했죠, 나열. 근데 여러분들 작년 수능에 출제되었던 모델링과 렌더링의 지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델링과 렌더링을 설명하면서 둘을 비교하고 CPU와 GPU를 설명하면서 둘을 비교했죠.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6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PCR 지문 있죠. PCR 지문도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구조로 출제가 되었었어요. 전통적인 방식의 PCR과 실시간 PCR로 나눠서 비교해서 설명하는 게 있었거든요. 물론 나열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메타버스 지문은 나열밖에 없어요. 비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장치들끼리 비교를 할 수 있냐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비교를 수능에서 할 때는 양자 대립 아니면 삼자 대립으로 됩니다. 삼자 비교. 2개 아니면 3개를 비교하기를 요구하지, 메타버스의 2문단, 3문단처럼 막 4개, 5개씩 쏟아낼 때는 비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열하는 거에 가까워요. 근데 이런 구조의 지문을 평가원이 거의 내지 않습니다. 거의 웬만하면 한 문단이라도 비교를 하는 지문을 내거든요. 근데 이번에 너무 나열해서 저 굉장히 사실 당황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런 나열식 정보를 처리하는 거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라면 대비를 한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저는
진짜 신유형 지문이라고 생각해요. 사설을 많이 푸는 학생들이 오히려 되게 익숙해할 만한 형태의 지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문학으로 넘어갈게요. 문학에서는 이제 연계가 고전소설, 고전시가, 그리고 현대시에서 되었고, 현대소설과 극을 같은 작품으로 엮어서 낸 거는 비연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계율은 되게 무난하게 채워준 것 같고, 현대시에서 좀 특이했던 게 작품의 세부적인 내용을 따지기를 요구했습니다. 현대시가 이렇게 낸 게 2017학년도부터 2021학년도 사이에도 몇 번 있었고 예전 옛기출에도 가끔씩 나왔기 때문에 신유형이라고 하기는 뭐한데 6월 고의 평가에는 이렇게 내지 않았었죠. 그래서 현대시 쪽에서 시간이 좀 말릴 수 있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비연계로 나온 현대소설보다 현대시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 학생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34번이 좀 헷갈리기 쉬운 내용인데 6평의 34번에서는 지문의 내용에 있는 선후관계를 본인이 파악을 해서 선택지에서 이건 선후관계를 뒤집었어. 따라서 이 선지가 틀렸어를 잡아내는 거였다면 이번 9평의 34번에서는 보기에 있는 내용과 선택지에 있는 내용이 정말 미묘하게 다르게 만들어서 오답 선지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6평에 나온 34번의 보기 문제 스타일이랑 9평에 나온 34번의 보기 문제 스타일은 오류를 만드는 방식 자체가 약간 다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지문에서 오류를 잡아내길 요구했고 하나는 보기에서 잡아내길 요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능 전에 이 두 가지 유형의 오류를 다 잡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올렸던 사주선인, 사실관계, 주객체 뒤바꾸기, 그리고 선후관계 뒤바꾸기, 인과관계 뒤바꾸기, 이거는 지문에서 오류를 잡아내는 거였죠. 근데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 보기 내용을 약간 변형해서 선택지로 구현하는 것도 냈으니까 이렇게 5개, 총 5가지 오류의 유형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네, 독서와 문학에 대해서 간결하게 말씀드리는 건 이 정도인 것 같고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로 끝을 내겠습니다. 수능은 이렇게 안 나옵니다. 9평을 기준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9평을 기준으로 9평이 이 정도면 한 9평이랑 6평의 중간 난이도 정도로 수능이 나오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9평을 수능을 대비할 때는 어떤 거를 기준으로 난이도를 예측하는 게 가장 좋냐면 작년도 수능 그리고 5개년 수능 난이도를 해야 돼요. 모의평가 난이도로 수능 난이도를 예측하는 거는 별로예요. 항상 수능이 약간 더 어렵게 느껴지고 실제로 더 어렵게 선택지를 0%짜리나 50%짜리를 많이 섞어서 만들 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9평을 잘 쳤다고 자만하지 말고 못 쳤다고 해서 낙담하지도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셔서 올해 본시험 수능에서 꼭 원하시는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